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3차시 수업이네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무엇을 할 거냐?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수열의 합을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우려다 보니까 맨 처음 나오는 맞닥뜨리는 상황이 합의 기호 시그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쓰고요. 우리는 이거를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이 시그마는 이제 그리스어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가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밑에 요렇게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요렇게 총 24가지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스어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지타, 이타, 세타, 요타, 카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 문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라고 하면 끝에서 끝까지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 맞죠? 네. 근데 이제 요 그리스 문자를 우리는 수학에서 보통 필요할 때 그리스 문자에서 따와가지고 수학에서 그리스 문자에서 따와서 고유명사처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 문자를. 예를 들어서 근을 표현할 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요런 거 이제 근을 많이 표현한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타 이거는 우리가 각을 갖다가 표시할 때 자주 썼던 거예요. 그죠? 여기에 여기 나오는 파이도 나중에 이제 각을 이제 쓸 때 이제 좀 써요. 네, 구면좌표계 할 때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허근 할 때 이제 오메가 요거 이제 썼었고, 그죠? 그리고 원주율 할 때 요 파이를 썼고요. 맞죠? 보니까 여기 오미크론 있다. 맞죠? 요새 유명한 문자다. 맞죠? 네, 쓰잘데없는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시그마는 여기에 있다. 대충 보면은 이제 한 18번째 있는 문자 이거를 우리는 시그마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합의 기호로 쓰겠다는 겁니다. 네, sum 영어의 sum 합을 이제 해당하는 요 s에 해당하는 그리스 기호를 우리가 시그마를 따와 가지고 수열의 합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합을 표현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맞죠?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우리 수열의 합은 대문자, 영어 대문자를 써서 이제 SN, TN 요런 것 같이 이제 나타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시그마를 배운 데는 이유가 있겠죠. 시그마를 맨 처음에 우리는 정의를 할 거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SN보다 시그마가 가지는 표현의 우위를 한번 이제 점검을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합의 기호를 쓸 때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써볼 거다. 물론 SNTN 하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그마 요거를 갖다가 이용하면 이제 어떤 표현이 더 이제 하기 좋아서 시그마를 쓰는지 그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울 거고 나중에는 여기 시그마의 성질까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요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네,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그마를 정의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는 일단 수열이 있습니다. 수열이 있는데 일반항이 있는 수열이 있을 때 이거를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이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요거를 시그마 이용해서 이제 k는 1부터 n까지 ak 요렇게 일반항 여기 일반항 오른쪽에 쓰고 왼쪽에 이제 시그마 이렇게 써서 요 합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이제 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 요거랑 이제 똑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맞죠? 네, 그런데 이제 표현을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일반항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일반항 ak의 k에다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대입해서 얻은 n개의 항의 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로 풀이하면은 이렇게 말로 자세히 풀이하면은 이게 끝입니다. 그죠? 일반항을 여기에 있는 k에다가 1부터 n개의 자연수,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대입해서 차례대로
대입해서 n개의 합을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기호다. 꼭 이거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땐 계산하고 뭐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계산 안 하고 어쨌든 나타내는 것이다. 요 합은 일반항을 이제 n개의 항의 합으로 차례대로 대입해서 넣었을 때 그 합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기호 설명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네, 예, 여러분 이제 마음의 눈으로 잘 받아들여 주시고요. 일단 참고할 게 한 6개 정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참고할 부분은요. 요 기호가 이제 어떻게 쓴다. 여기 제가 번호 순서대로 했거든요. 일단은 지금 말을 갖다가 이제 의미를 한 게 보면 K는 1부터 첫 장부터 N까지 AK 일반항 AK인 수열을 시그마 차례대로 더한다. 요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참고할 부분은요. 여기에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라고 되어 있는 기호나 I는 1부터 N까지 되어 있는 기호나 J는 1부터 N까지 되어 있는 기호나 M은 아니면 여기 L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여기 K, I, J 다 문자가 달라도요. 여기 K, I, J 이렇게 이제 다 똑같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뭘 의미한다?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참고 세 번째는 수열 AN의 첫 장부터 JN항까지 합 SN으로 표현 못하는 것도 시그마를 이용하면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수열이 있을 때 그거 홀수항만 더해라 라고 하는 걸 SN으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시그마를 이용하면은 이제 A에 2K-1 하란 말은 K에다가 1부터 N까지 더해라 라는 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다 보면은 K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들이 전부 다 홀수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습니까? K는 1부터 N까지 여기 제곱수들만 합해봐라 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 가능하겠다.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굳이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i는 소수 예를 들어서 2, 3, 5, 7, 11 이런 수들 이렇게 이제 딱 다 더해봐라 라고 이제 해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시그마를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SN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합들이다. 맞죠? 그런 표현의 우위를 가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 또 이제 어떻게 만약에 MN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MN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시그마 K는 M부터 N까지 AK 요거는 어떤 합을 표현한 거예요? AM 더하기 AM 플러스 1 더하기 해가지고 AN까지 요거를 갖다 이제 표현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근데 어떻게도 쓸 수가 있습니까?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다가 첫 항부터 n-1 항까지의 합을 빼라 라고 한 걸로도 이제 쓸 수가 있겠다. 맞죠? 그러면 SN은 이런 식으로도 쓰는 거고. 근데 이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참고할 부분은 SN은 n에 대한 함수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어떻게 썼었습니까? 시그마는 SN으로 썼었다. 맞죠? 여기 있네요. 그죠? 시그마 이거를 기호를 SN으로 썼었다. 맞죠? 근데 이 SN은 뭐였다? n에 대한 함수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그마도 어떻습니까? n에 대한 함수라는 거예요. 즉 이제 시그마도 n에 대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즉 함수를 어떻게 정의한다? f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이제 정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n 여기 n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시그마 k는 n부터 n까지 ak 요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맞죠? 아까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fn-f의 n-n
요렇게 이제 함수꼴로 나타낼 수도 있다. 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할 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열의 합이 2, 4, 땡땡땡 1024 요렇게만 써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짝수들만 다 더했네 해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512까지 2K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 4, 8, 16 2의 거듭제곱으로 생각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제곱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죠?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열의 합으로 요 생각할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만 쓰면은 맞죠? 그런데 여기서 시그마를 쓰면 어떻다? 시그마는 더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더하기 시작하는 항, 끝나는 항, 요 세 가지를 이제 다 표현을 한다는 거죠. 시작하는 항, 끝나는 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애매함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네, 수학에서 이 애매함을 줄여주는 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참고할 부분, SN이랑 다른 점, 그리고 참고할 부분을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그마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 합의 기호인 건 알았어. 그런데 이제 합의 기호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합의 법칙이기 때문에 실수 집합의 연산에서 사용하는 결합, 교환, 분배 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아래 4가지의 성질을 이끌어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그러니까 일반항이 이렇게 2개 더해져 있는 요 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2개의 일반항을 가지는 수열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는 더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되어 있는 거에서 빼기를 한 거다. 맞죠? 이렇게 빼기 되어 있는 것도 시그마 AK, 시그마 BK 따로 떨어뜨려서 빼준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뭐가 된 것 같아요? 시그마가 분배된 것 같이요. 그죠? 실제로 분배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각 항마다 전부 다 C씩 곱해져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걸 갖다 다 합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다? C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와서 시그마 K는 1부터 AK까지 있는 여기에다가 이 전체의 C를 갖다가 이제 빼준 거랑 같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되어 있다. 맞죠? 이 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수라는 뜻입니다. 그죠? 요때 C는 상수. 아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아니면 루트 2, 파이, 요런 것들 맞죠? 그러니까 상수라는 말은 K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일반항이. 일반항이 K의 영향을 안 받을 때,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 C가 N번 더해져 있는 걸로 생각해서 C 곱하기 N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증명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네요. 네, 첫 번째, 더하기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시그마 AK 더하기 BK 되어 있는 거를 더해봐라. K는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해봐라 라고 되어 있으면 K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N 넣고 하면 요리 되겠다. 맞죠? 이걸 다 더한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 A끼리 그 다음에 B끼리 따로 다 모아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놓으면 이 수열의 합은 이렇게 나타내어지고 요 수열의 합은 이렇게 나타내어지고 해서 시그마 이렇게 이제 2개 더한 걸로 정리가 됩니다. 요거가 정확하게는 이제 요 법칙들이 이제 성립을 해서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K-BK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다 더해봐라 라고 되어 있으면 되나 똑같습니다. K에 1 넣고 K에 2 넣고 K에 3 넣고 K에 N 넣고 한 거를 갖다가 다 어떻게, 일단 이때는 마이너스 B1 되어 있는 거는 더하기 마이너스 B1
더하기 마이너스 b2 요렇게 이제 다 정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합의 기호니까 따로 AN끼리 그 다음에 BN끼리 요렇게 이제 모아준 다음에 요 법칙에 의해서 모아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분배 법칙 해가지고 묶어 온다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현됩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를 뺀 거, 요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항마다 C가 곱해져 있는 것도 이제 K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N까지 넣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 C가 묶여져 나왔다. 맞죠? 분배 법칙이 이제 성립하니까 이렇게 이제 C가 묶여져 나와서 요 안에 있는 항이 다시 시그마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K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수 C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K에 1 넣어도 C, K에 2 넣어도 C, K에 3 넣어도 C. 요게 이제 총 몇 개 있다? N개 있다. 그래서 이제 C가 N개 있네. 그래서 C 곱하기 N 해갖고 CN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